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자, 주말이 지나면 또 이제 월요일이 다시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항상 월요일 출근길은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한 주 심차게 시작하셔야 될 텐데요. 네. 지난 주말에 보니까 단풍이 막바지여서 고속도로가 정말 꽉 막혔고 가장 단풍놀이 가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단풍객 중에 합류를 하셨나요? 저는요, 겨울을 미리 대비했습니다. 아하, 예. 어디 갔다 왔어요? 겨울 이불 빨래를 했습니다. 어디 가시지 않고 네. 방에 콕 처박히셔갖고 네, 뽀송뽀송한 이불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항상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아이들 스케줄이 바쁩니다. 또 초등학교만 돼도 바쁘기 때문에 어제 뭐 단풍놀이 못 갔습니다만 네. 그래도 굉장히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저희는 그렇지만 취업 네. 준비생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막바지 공채 준비하시느라고 주말에도 뭐 어디 못 가시고 맞아요. 책상 앞에 꼭 붙들어 앉아 계셨어야 될 텐데 멀리 가을 여행은 비록 못 갑니다만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책상 앞에 바로 앉으면 또 졸립잖아요. 맞아요. 한 20,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맞습니다. 되네요. 예. 멀리 나가지 않아도 주변에 보면 공원들 좋은 데 많죠. 많잖아요. 많죠. 잠깐 나가서 이제 잠깐의 여유를 또 즐기시면 더 공부도 잘 되고 준비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멀리 가야만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견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도 내가 가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충실히 즐기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월요일 잡정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예. 있죠. 정말 9회말 투아웃에서 역전 홈런을 때려줄 가을의 전설을 가능하게 할 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절기에 또 네. 여전히 고생하고 계시다고. 고생이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즐겁게 강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3일째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겁기만 한 거 월요일에 맞아요? 뵈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즐겁기만 한 거 맞아요? 정말 즐겁습니다. 네. 너무 즐겁다.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하고 있는데 일감이 많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찾아주셔서 네. 방송에서나 강의에서나 열심히 그래요.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쌤들 바쁘신 만큼 예. 학생들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아무래도 뭐 면접 시즌이 오다 보니까 네. 면접 대비는 면접 대비대로 해야 되고 또 서류 전형 그리고 상시 채용 이렇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제일 회사들이 바쁠 때네요. 예, 어쩌면 최고조로 바쁠 때죠. 그러니까 서류만 준비할 때 서류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발표를 한 것도 있고 그렇죠. 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콜라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철 방어 몰듯이 그물로 확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힘내시길 그래 바라겠습니다. 아주 네. 쉬운 비유였습니다. 네. 자 맞아요. 지금 보니까 서류 전형 여러 개 합격하신 분들이 인적성 시험도 통과하신 분도 있겠고 또 네.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탈락하신 분들 또 계속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소개서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포기하긴 이르겠죠 아직? 뭐 예. 너무나 식상한 답변이지만 당연히 예.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하루에 3-4개씩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채용 설명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외국계 기업 박람회가 동대문 DDP에서 열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다 코엑스에서 그 채용 설명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곳 가시면서 즉석에서 지원도 하시고 바로 면접 기회 잡으시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 오늘은 일단 방송의 성격상 좋은 기업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주 뭐 어딘가요? 배가 오늘은 고픈데 아주 이제, 맛있는 예. 템으로 저기 예.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이 허전한 이 추운 날씨에 먹기 좋을 음식 뭐가 있을까요? 죽이 설렁탕도 네. 있고 그렇죠. 뭐 죽도 있고 밥 죽이나 정도네요. 설렁탕, 도시락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본죽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본죽. 예. 본죽. 이게 본그룹 하니까 본그룹. 보니까 그 드라마에 저희가 협찬하는 그룹으로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보니까 본죽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본 비빔밥도 있고 저희 회사 근처에 또 본 설렁탕도 있어서 도시락도 굉장히 있잖아요. 많은 게 그쵸? 있어서 네. 유명한 먹거리 기업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친근한 느낌이 드는 이 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그 근본을 김한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본그룹의 2017 하반기 공채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절차입니다.
내일 자정까지 서류 접수 마감을 하고요. 본그룹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실시한 후에 그 합격자들에 한해서 채용 설명회를 실시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11월에 실무 면접을 치르고요. 12월에는 합숙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모집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IF 주식회사, 본 푸드서비스 주식회사 이렇게 두 곳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요. 본 IF 주식회사는 SN과 가맹, B2B 영업, 시스템 운영 및 개발과 마케팅 교육, 사회공헌, 디자인 등 이런 분야들에서 신입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본 푸드서비스 주식회사인데요. 기획과 마켓 개발, 외식 운영, 급식 운영 부문에서 신입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요. 본인의 성장 과정 및 그런 성장 과정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일지망으로 선택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본인의 강점과 연결지어서 쓰시면 되고요. 3번 항목 보겠습니다. 본그룹의 3대 핵심 가치 중에서 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3대 핵심 가치는 성공보다 사명, 경쟁보다 협력, 그리고 빨리보다 멀리입니다. 네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선한 가치관의 정의와 이러한 선한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입사 후 목표가 무엇이며 그러한 목표를 갖게 된 이유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기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항목이죠. 6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전 혹은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해당 란에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된다라는 항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뭐 지나치면서 항상 한두 번쯤 볼 수 있는 네. 그런 본죽을 만든 회사죠. 본그룹. 뭐 죽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도시락도 있고 뭐 많아요. 설렁탕도 많아요. 네.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드는 네. 회사인데 푸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CJ 푸드빌이나 삼성 웨스트로 같이 좀 큰 대기업들과 이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닌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를 아는 친구, 그러니까 식음료 쪽을 아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본그룹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본죽은 알지만 본그룹은 이 그룹이 있다는 걸 잘 예. 모르는 분들. 그리고 주로 이제 본죽은 이제 아플 때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병약하신 그렇죠. 분들만 관심을 갖고. 예, 그래서 사실 저희 그 오프라인의 학원 학생분들도 질문 주실 때 이거 뭘 어떻게 지원해야 됩니까라는 좀 원론적인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채용 공고부터가 특이했죠. 첫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당신과 죽이 맞는 기업이라고 아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채용에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주 보니까 예. 약간 그런 슬로건이 좀 뭐라고 하죠? 그런 기발하죠. 이게 제가 볼 땐 재밌는 분들이 지원을 해도 센스 있는. 그렇죠. 확실히 스펙보다는 스토리나 이 업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분들을 그러게요.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예. 남녀 비율만 봐도 여자분들이 신입 비율이 한 50%가 조금 넘는 네. 53%로 채용이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뭐 인문 상경계 비중이 전체 절반이니까 인문계 분들께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곳들은 특징이 이 단순히 프랜차이즈를 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급식 사업, 우리나라 최초로 급식 사업을 한 곳이 1984년도에 이제 고메푸드라는 곳이 최초로 급식 사업을 사업체로 시작하신 회사인데 그게 84년에 한 게 고메푸드. 네네. 네. 그 회사를 인수한 게 바로 이 본그룹이거든요. 대단하군요. 예, 거기에서 급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급식 사업, 뭐 야. 컨세션 아니면 뭐 케이터링 이런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설렁탕 쪽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한동안 핫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설렁탕 사업 부문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선 설렁탕이 제일 맛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박하기 본인 생각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죠. 어르신들은 제 그거 안 기준이 좋아할 수 아닙니다. 있어요, 그거. 프랜차이즈 많더라고요. 뭐 신선 이 남자 설렁탕. 이런데 예, 코리코리한 그렇죠. 코리코리아 냄새나는 거 좋아하는 분 많아요. 이바돈 감자탕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아무튼 다 해서 본그룹 소속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다 아니죠? 경쟁사들이기 네. 때문에 어. 이 회사가 철저하게 한식 안에서만 승부를 보는 기업이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야, 근데- 사업의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33년 전에 고메란 단어를 쓸 정도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깨우쳐진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를 예. 이제 인수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 어쨌든 그 안에서 커져 나가는 게 그래요. 좋고요. 그 이 회사 시작이 또 좀 독특해요. 2002년도에 이제 대학로에서 1호점이 생겼는데 대학로에 그 망해가는 건물 2층에 네 분이서 죽 프랜차이즈를 하세요. 이제 최보미 회장님이라고 요 분이 이제 가정 형편상 이제 어쩔 수 없이 죽 일을 시작하셨는데 가정 주부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요리학원 다니시다가 아하. 요리학원에서 레시피를 이렇게 죽을 개발하셔서 2년간 준비하셔서 나오신 첫 번째 회사였고 이게 급속도로 팽창이 돼서 2007년 정도 이제 LA까지 진출하는 프랜차이즈에서 한동안 큰 획을 그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 11년도에 많은 음식점 프랜차이즈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좀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각성을 해서 고객별, 즉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가맹점주의 클레임이죠. 이 가맹점주분들이라는 고객님들의 클레임을 줄여서 지금은 재작년 기준으로 폐점률이 2% 네. 수준의 그 탄탄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죽이 잘 나가다가 한번 다시 좀 본주뿐만이 내리막길 아니라 걷다가? 웬만한 한식 프랜차이즈가 2010년도 기점으로 뭐 이렇게 시사 고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런 데서 한번 몇 번 적발이 됐다가 제가 그렇죠. 먹어보겠습니다. 뭐 이거 예, 그런 것들, 예. 먹거리 엑스파일 뭐 소비자 고발 이런 데 조치됐다가 각성하시고 완전 새롭게 재탄생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본그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채용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겠죠. 이번에 보니까 인문 상경계 학생들이 반가워할 그룹 같은데 채용 맞습니다. 규모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가 좀 애매한 게 채용 설명회 자료도 많지도 않고 사실 주변에 붙었다는 분들이 붙고 얼마 안 있다가 다 이직들을 하셔서 채용 규모를 확실하게 파악은 힘들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재작년 채용의 인원이 한 38명에서 40명 수준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많이 또 한 거 아니에요? 보통 예. 2, 3% 정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2%에서 3%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채용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채용의 규모를 한정짓기보단 특정 직무 내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면접 전형 이후부터는 좀 최대한 뽑자라고 좀 제한을 안 둔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그룹의 어떤 그 채용이 좀 다른 기업과 다르거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김하윤 캐스터님 말씀 주셨지만 채용 설명회를 서류 전형 이후에 네. 진행을 하는 게 좀 특이한 것입니다. 확실히 그 오실 분들을 확실히 모시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 말은즉슨 서류 전형이 두 번째 특징인데 면접 전형보다는 좀 덜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 안에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저희 방송이나 내용에서처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는 가이드도 가이드인데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정말 묻는 문항에 맞게 잘 적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채용 팀장님 말씀으로는 기사에 따르면 정말 서류를 꼼꼼하게 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인원들의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것이고 꼼꼼하게 지원 의지를 파악해서 채용 설명회 때 지원의 의사를 굳혀드리고 두 차례 면접을 통해 좀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잘 안내를 드리는 좀 친절한 그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한 말 중에 왜 그 잘 파악이 불가능한 게 했던 친구 지원했던 친구들도 금방 그만둔다고 그래서 네네. 그럼 뭐 안 좋은 일 의미가 때문에 아니고요. 아니고. 본인이 2, 3년 더 안에 좋은 경력을 곳으로. 쌓아서 더 좋은 곳으로 네.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직무를 좀 살펴보면요. 두 군데서 우선 신입사원을 모집하거든요. 본 IF, 본 푸드서비스, 영업관리도 있고 점포개발, B2B 영업 다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직무가 이렇게 많은데 직무 선택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직무에 대한 가이드가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 부족하시다면 동종 경쟁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CJ 푸드빌도 있고 웰스토리도 있고요. 직무 소개에 나와 있는 그 직무에 대한 정보는 대기업들의 어떤 직무 소개 페이지만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여기가 과연 특정 직무에서 사람을 어디가 많이 뽑느냐 이런 네.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내용만 봤을 땐 당연히 영업관리나 점포개발 쪽에 많은 사람을 뽑을 것이고요. 푸드서비스의 경우는 이제 외식 운영이나 급식 운영에 사람을 많이 뽑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격률이나 어떤 TO를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직무를 잘 좀 정리를 하고 자기한테 맞는 직무를 좀 선택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일단 뭐 서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소개서 문항을 좀 하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그 성장 과정 뭐 크게 뭐 다를 점 없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문항은 또 평이하기도 하고 글자 수가 짧은 500자여서 접근을 좀 잘해야겠습니다. 일단 이런 성장 과정 적을 땐 전반적인 얘기를 다 적으셔서는 좀 곤란하겠어요. 글자 수가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죠? 일단은 뭐 내가 전공자의 경우라면 특히 이제 품질 쪽에서 이제 식품 관련 자격이 있는 분들이면
학교 때 뭘 배웠고 저걸 배웠고 현장에서 어떤 실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나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자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특정한 시점에서 내가 느꼈던 점 혹은 본인이란 사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드러났던 어떤 경험들, 배운 것들, 어떤 계기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신다면 무리 없이 막힘없이 1번을 적을 수 있는데요. 1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본죽과 본인을 연관을 지으셔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죽을 먹고 뭐 감명을 받았거나 타 브랜드 대비 재료가 다양하다. 그리고 소고기 장조림 반찬이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맛이 달랐다. 진짜 실제 오징어 젓갈. 예, 제가 첨삭을 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첨삭을 하다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좀 제가 좀 많이 놀라워서 네. 지금 고민을 했다면 그런 얘기가 성장 과정에 들어가면 좋아할까를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채용 팀장님이 채용 설명회 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1차 실무진 면접 때 질문을 할 건데 성장 과정에서 소고기 장조림의 반찬, 밑반찬 이 맛이 타 브랜드 대비 다르다. 요거를 성장 과정에 적어서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소고기 장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좀 맞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거 지원하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내일 마감이니까 그냥 적당히 적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자소서를 읽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맥의 의미에 맞게 잘 좀 적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라고 하면 뭐 굳이 뭐 그런 게 좋아서 네, 했다고 그렇죠. 할 수 있겠지만 성장 과정의 네. 어떤 뭐 오징어 젓갈이나 이런 뭐 장조림 쓰면은 좀 곤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500자하고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내가 커온 과정, 이 준비한 과정들을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뽑아내려면 좀 그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 살펴볼게요. 2번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또 그것을 강점과 연관시켜서 기술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이거는 내가 뽑혀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는 문항입니다.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원 동의했을 때 일반 대기업들이 한다면 적당한 뭐 역량, 적당한 강점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뽑혀야 될 이유를 말한다는 건 두 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해당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나, 업에 대한 이해도, 업계에 대한 파악, 뭐 이런 현황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납득시켜서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직업 기초 능력, 그 역량을 내 강점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뭐 기획력, 뭐 전달력, 발표력. 근데 애석하게도 저도 그런 거 다 있거든요. 전국에 그런 역량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의 강점은 그런 직무 능력이 강점이 아니고요. 해당 직무 능력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났거나 결론이 나왔을 때 나왔던 그 포인트가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제 이제 강의 때 이제 첨삭을 무제한으로 해주는 그런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첨삭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제가 일정 금액을 내주시면 저는 거기에 맞게 첨삭을 연말까지 해드리는 건데 이게 제 강의의 강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첨삭 능력이 강점이라고 말 안 했죠? 첨삭 능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컨설턴트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보단 해당 능력을 바탕으로 한 유의미한 성과나 특징을 드러내는 포인트가 본인이 뽑혀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줘야 되나요? 그러게요. 네.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네. 본인이 알고 있는 바에 맞게 요약적으로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삭 능력보다는 무한이 더 네, 그럼요. 강 임팩트가 점이네요. 크죠. 임팩트점이 네. 그죠? 네. 임팩트적인 것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급식 서비스 쪽에 관심이 있었다. 내가 뭐 방학 때 아니면 학기 때 휴학을 하면서 급식 서비스를 뭐 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했다 했을 땐 본인은 뭐 순발력, 열정 이런 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몇 회에 걸쳐서 이걸 몇 시간에 해서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한 번도 안 했거나 뭐 1년 동안 장기 근속을 해서 뭐 상을 받았다. 차라리 요게 직접적이면서 파괴력이 있는 강점이 더 될 거거든요. 이건 뭔가 그런 게 소제목에 들어가지고 본인의 역량이 뒷받침된다면 파괴력 있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가 결과적으로 되겠죠. 성과를 좀 낸 네. 것들을 적시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쉽게 말해서 여기 지원 동기는 그냥 전북 현대 축구팀 같은 겁니다. 닥치고 공격,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질러주는 거죠. 네. 지원 동기랑 입사업 포부는 한 세트거든요. 왜 지원했냐는 지원 동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건데라는 포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뒷부분 가면 입사업 포부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지원 동기나 입사업 포부가 한 세트이고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입사 이후에 뭐 해줄지가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2개, 3개, 4개.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뭐 남녀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내가 어디가 좋아? 그랬는데 넌 코가 이뻐. 그거 하나는 아니잖아요.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입도 이뻐야 되는데 자꾸 코만 이쁘다고 말하면 그 여자분이 그 좋아하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지원 동기나 포부만 말씀하시면 서운하니까요. 여러 이유를 밝혀주세요. 고루고루. 그러면서도 가장 강점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항인데 네. 결과적으로 2번 같은 경우 뭐 직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어떤 걸 좀 짚어봐야 될까지. 세 번째는요. 본 그룹의 3대 핵심 가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핵심 가치가 어떤 게 있죠? 예, 이제 그 가이드 자소서 문항에 나와 있다시피 성공보다 사명, 경쟁보다 협력, 빨리보다 멀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회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뭐 IR 자료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쪽에 보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다 드리기보단 검색을 하실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핵심 가치의 그 근간에는 뭐가 있는지를 봤을 때 보니까 인류 경영, 지속 경영, 신뢰 경영 이 3가지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소비재 기업이고 어떤 먹거리 이런 쪽에 좀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뢰 관계나 어떤 좀 신의 그리고 약간 믿음 이런 쪽의 키워드에 맞게 경영을 이어가려고 하니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구성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대 핵심 가치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가운데 거 경쟁보다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고민 안 하고 그냥 협업 그래 협업 우리 협업 나 예전에 동아리 때 협업 그래서 입사 이후에도 협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뽑고 싶겠습니까? 확실히 보면 신뢰 경영에 좀 방점을 찍는 쪽은 이제 본 프랜차이즈 있죠. FC 부분, FC 사업 부분에 있는 본 브랜드 쪽에서는 신뢰 경영 쪽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신뢰 경영이니까 이왕이면 빨리보다 멀리 쪽에 얘기를 좀 더 해주시고요. 성공보다 사명, 경쟁보다 협력 쪽은 푸드 서비스 쪽에 좀 더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결과적으로 그 핵심 가치에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조금 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분이 이거는 중요하겠어요? 특히 이런 곳의 핵심 가치를 다 아울 수는 없죠. 다 아울 수 다 아우르면 없기 안 되고요. 첫째, 하나를 선택한다. 둘째, 본인만의 임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은 채 회사가 나온 가이드에 맞게 진행을 해준다는데요.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건 잠시 후에 4번 문항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기독교를 모태로 한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은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최악은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좀 네이버나 구글링을 하셔서 검색어를 넣어갖고 적당한 단어를 끼워 맞추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이걸 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채용해서 종교가 다 반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좀 단편적인 접근보다는요. 구성원이라면 내가 어떤 가치를 살리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염두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의외로 빨리 좀 작성이 완료될 것 같고요. 내 경험을 어설프게 끼워 맞추기보단 본인이 이 회사를 이해하고 있는 바를 적어주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를 좀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찬양하는 느낌의 그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굉장히 내가 이 회사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왔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4번 자, 항목 살펴보죠. 4번 항목에서 선한 가치관이 나옵니다. 선한 가치관의 정의와 그 아모레 네. 퍼시픽이 생각나네요. 아름다움. 그렇죠? 아름다움 네. 그런 거. 이런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사례를 적으라는 건데 저도 아까 이거 보고 혹시 여기 기독교 기업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친구들은 조금 그렇죠. 어떻게 써야 되나 막막할 것 같아요. 기독교도 막막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기독교인 저도 봐도 막막한데 예. 이거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어요. 박송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아모레 퍼시픽의 아름다움이랑 괴를 같이 하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에서는요. 2014년부터 뭐 지금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명 워크숍이라는 걸 진행 중입니다.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라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회사 안에서 성장할지를 계획하고 내 직무 안에서 내 역할을 다짐하는 그런 워크숍을 원데이로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전임 직원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관을 좀 뚜렷이 하고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직업 소명의식을 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 하는데요. 그 워크숍에서 메인 테마가 바로 이 선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되게 착해야 될 것 같죠. 왠지 선한 목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인이 이상한 표현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역할, 직무 담당자로서 나의 역할,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서만 잘 적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선한 목자, 구세주의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런 거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직무함에 있어서 모럴 해저드 같은 거, 낯익은 말씀. 네. 예,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안 네. 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왜 내가 꼭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를 떠나서 본그룹 회사의 구성원. 사익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것도 그쪽 구성원의 역할이 뭔지를 생각하셨다면 좋고요. 업무 내용을 좀 적어주시는 것도 가이드가 될 겁니다. 이런 업무 내용을 함에 있어 담당자라면 이렇게, 더 나아가선 본그룹 구성원으로선 저렇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깔끔하겠죠. 저번에 태성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저희 느낍니다만 네. 분야의 회색지대가 있어서 저건 누가 하는 거지? 서로 다 약간 구울모 정신이면 안 된다. 내가 저기서 저걸 내가 하겠다. 어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것들을 적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게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태성 쌤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말씀을 주신 거지. 사실 지금 이 방송 보시거나 여기 지원하실 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그런 경험이 좀 많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유념하신다면 그래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어떤 책임 의식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5번 항목 짚어보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항상 저희가 입사 후 포부, 뭐 지원 동기, 10년 뒤에 뭐 할 것이니 얘기하지만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 그렇죠. 심지어 제 방송을 애청하는 몇몇 제 학생분들도 제발 부탁인데 방송에서 좀 이제 다른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가이드 가서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당했군요. 예, 학생들이 매번 저분은 궁극적인 목표 밝히고 단기 포부 말해라 이러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네. 오늘은 그래요. 이 회사에 맞는 입사 포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그냥 일반 고객이 있지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고객도 고객이잖아요. 이 회사의 주요 관심사. 근데 단순히 이 회사의 주요 관심사는 고객이 될 만한 대상에 대한 면밀한 고민과 노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의 노력, 그걸 한 문장 초반에 적어주시고요. 그게 현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현황 아래 담당 직무, 내가 영업관리면 영업관리, 가맹점포 교육이면 교육, 내가 푸드서비스에서 외식 경영이면 경영, 각각의 노력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생각에 맞게 매 순간 다음과 같은 자세로 임하겠다. 오늘은 연도별로 이걸 예측하기보다는요. 본인이 앞으로 일하시면서 나의 어떤 마인드셋이나 다짐, 노력들을 좀 표현하는 쪽으로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일종의 나의 행동 원칙이자 규범이겠죠. 난 적어도 타부서와 이럴 땐 이런 자세로 늘 일하겠다. 내가 고객을 대할 땐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하여 가맹점주의 관심사를 유지시켜 나가겠다. 폐점률을 줄여드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게끔 현황, 내 직무 내용, 안의 역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입사 후 포부도 충분한 포부거리가 되니까 본인이 좀 작성에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설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회사지만 뭐 웰스토리라든지 뭐 이렇게 푸드빌 같이 좋은 더 규모가 크고 좋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본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 뭐 이렇게 포부 얘기해도 나갈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요.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경쟁사에 대한 어떤 그 궁금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여기서 위치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본죽 아르바이트 한 친구는 생각보다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대형 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쪽 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그렇죠. 또 예. 적어주셔서 비교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말씀들이 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면접 때 좋은 질문을 유리하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네. 이런 어떤 이 공부가 회사만의 좀 어떤 먼저 그런 돼야겠네요. 그렇죠. 네. 집중도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까지 좀 살펴볼게요. 6번은 다 쓰는 건 아니고 시스템 운영 및 개발 직군에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건데요. 어떨까 좀 수월할까요, 이 부분은? 이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고. 예, 그게 큰 전공과. 의미가 없고요. 이걸 잘못 적었다고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면접 질문을 의도한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적어주시는데요. 그래도 차별화를 좀 노리신다면 딱딱하게 숫자 1, 몇 년도 언제 뭐 이렇게 하기보단 캐치프레이즈식으로 좀 정리된 약간 문구가 말로 좀 풀어줘라. 예, 말로 한번 풀어준 제목 아래 이야기를 그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 쓰듯이 적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모집 부문에 마케팅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문계생들이 가장 네네. 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상경계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데는
좀 노래 볼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데는 대기업은 마케팅 갈 생각하지 마라, 인사 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상당히 노래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래 볼만한데 학생분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어떤 있죠. 거 있습니까? 굳이 마케팅을 왜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겠니? 라는 질문에 답을 못 구하신다면 고민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애정도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런데 너 떨어져서 온 거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따 면접 때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 그게 글과 말로 나와준다면 오히려 본인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류 전형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만 채용 설명회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그 부분이 되게 특이한 있고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시험은 없고 면접이 특이한데 면접 이야기해 볼까요? 면접은 되게 좀 독특한 게 되게 합숙 면접을 1차 때 많이 보는데 여기는 2차 면접 때 합숙 면접을 합니다. 네. 1차 면접, 버리는군요. 예.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인데요. 일단 네. 실무진 면접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다대 다로 뭐 3대3, 4대4 이런 식으로 실무진 면접을 3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간단한 회사에 대한 내용, 직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초점을 맞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크게 부담은 없겠네요. 부담은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에서 하면 안 될 금기어들, 그러니까 타 브랜드를 너무 멀쩡하게 얘기한다거나 네. 되게 이제 이런 규모 회사분들이 뭐 회사를 비하겠다가 절대 아닙니다. 회사의 브랜드들을 많이 묻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아는 거 얘기해 봅시다. 김승재 지원자 얘기해 봅시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죽, 본 도시락, 본 설렁탕.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살려주셔야 되고 연역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는 토론 면접이 같이 있는데 시사 이슈를 묻기보단 특정 가상 상황을 주고 그때 너는 어떻게 행동할래? 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심리 테스트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작년 기출 문제에 따르면 본인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난파되게 생겼다. 너라면 어떻게 행동할래? 이런 거였는데 보기를 주었는데 그 보기에 본인들이 4번? 막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난 4번.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연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밀하게 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상황 판단력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 예, 그렇죠. 합숙 면접이 중요하겠네요. 이제. 합숙 면접인데 예. 합숙 면접이 또 웃긴 게 이게 PT랑 토의랑 임원 면접 그리고 활동 면접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합숙 면접에서 유의하셔야 될 건 처음부터 모든 게 평가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2006, 7년도까지는 그랬지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박 2일이에요? 박입니다. 1박 2일. 예. 뭔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날 체크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 편하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셔야죠. 무조건 막 이렇게 각진 행동을 한다거나 억지로 막 외치거나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해 주셔야 부자연스럽게. 예, 오히려 AI도 아니고 그죠? 이게 좀 행동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PT의 경우는 결국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건데 사업 계획들, 해외 진출 아니면 프랜차이즈 대상으로 가맹점주의 어떤 횡포가 있거나 역으로 가맹점주가 좀 너무 클레임을 많이 걸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전략을 짠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회사와 관계된 문제 위주로 PT 면접이나 토의 면접도 같이 그것도 이어지고 너무 있습니다. 장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매우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비장하게. 이거는 PT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논리를 갖췄는지 논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체에 보고를 할 때요. 뭐 다 직장인들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결과부터 보고를 드려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장황하게 현황부터 얘기하죠. 현황 보시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우리 본죽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런 건 전혀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3년 이내 연당 뭐 1,100원, 뭐 1,100억 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결과 위주로 던져놓고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이 보고하는 상황을 좀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면접관 분들은 수년간 그렇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아왔던 실무진부터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듣는 틀- 분들에 맞게 얘기를 해줘요. 벗어나는 걸 하면은 되게 안 들으려 하고 좀 이제 지루하죠. 거부감 들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고 확실히 그런 데 특징이 있겠죠. 결과부터 합숙 면접 말하라. 그렇죠. 합숙 면접을 그 보는 곳이 번그룹 외에도 많이 뭐 금융권도 있고 있을 텐데 합숙 면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AI가 되는 네,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장소원 씨 어떤 되는 것들을 거죠 좀 그냥. 예. 상소연 네. 씨 들어가자마자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이렇게 집합을 시켜고 단체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괜히 버스 같은 거 이제 탑승을 하실 건데 물 나눠주실 거예요. 뭐 죽 데운 거 있죠? 드세요. HMR 간편식게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네 하고 좋은 인상을 주셔야죠.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너무 많으면 체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쟤는 좀 친구 부자연스럽고 그게 왜- 싫을 수도 있어. 왜 연기하고 이렇게 있나? 왜 연기하지? 왜 어. 이렇게 가짜 같지? 이런 느낌은 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또 활동 면접 같은 걸 이상한 걸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해봤는데 뭐 이제 스파게티 면발로 3층 탑을 쌓아라 이렇게 연결해갖고요.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활동을 주거나 단체 줄넘기 같은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여기서 뭐 적극적인 거 보이고 싶다고 본인 내성적인데 제가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잘못 돌렸다가 다 아이스 떨어지고 브레이킹인데. 그렇죠. 더 엄해지거든요 분위기가.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다시 아이스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좀 깔끔한 하시면 마무리셨습니다. 곤란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솔직하게 좀 네. 침착한 모습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도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또 힘을 쓰고 애쓰고 있는 취준생들이 많습니다.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행복 회로를 돌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것 같네요. 예, 왜냐하면 요즘 20대 초중반 분들이 이제 행복 회로라고 아. 있지 않은 일이지만 언젠가 되겠다는 믿음 아래 이렇게 회로를 돌리는 행복 회로라고 하던데요. 노력을 하는 정제 아래 행복 회로를 돌리셔서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 해주셨네요. 네. 노력을 한 전제하에 행복 회로를 돌려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본 어디였습니까? 본 IF 그룹이었습니다. 본 네. 그룹에 대한 지원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차지원 강사님과 함께 본 그룹의 공채 합격 전략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김한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답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수들을 골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이죠.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특별히 청년 친화 강소기업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채용 소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자격증 강한 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인 주식회사 세진 엔지니어링 사업장입니다. 광주 서구, 유촌 등 위치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전기공사 전문업체로 태양광 개발 행위 허가 및 토지 개발 업무 연경험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분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 100%는 별도로 지급되며 면접 시 경력에 따라 추가 협의 및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관련 업무 유경험자 2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마감일까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11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1월 13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나만의 전략, 11월 20일 창업준비 및 효과적인 구직활동 방법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이며 강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픈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엠플러그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엠플러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와 씨뿔풀 프로그래머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서 대리에서 차장급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와 리눅스 환경 호환 가능한 씨뿔풀 프로젝트 분석 및 개발 능력 필수고요. TCP, UDT, HTTP, MQTT 등 네트워크 지식 및 프로토콜 설계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8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자인 프로그래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크린토피아입니다. 주식회사 크린토피아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객 상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신 분으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시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구내 식당이 있어서 식사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0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상담이 가능한 장애인 등록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 오랜만에 만나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에 도움이 나왔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유엔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기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 고생했겠네요. 네, 계속 그때 콧물 먹은 이후로 계속 먹고 지금도 있어요.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단풍들은 뭐 물어보랬더니 뭐 고사하고 뭐 집에만 있었겠네요. 네. 안에 내복 입고 수면 양말 신고. 어떻게 네. 배구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배구 대회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늘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쨌든 주제가 몸 관리인데 아니, 유엔 캐스터가 아니 보니까 회사에 왔더니 옆에서 훌쩍거리는 분들이 많아서 훌쩍거리고. 감기 걸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면 양말도 신고. 양말도 신고. 네. 허수경 아나운서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저요. 몸 관리를. 예. 진짜 몸 관리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건강할까요? 건강해요. 아프질 않습니다. 건강해서 남들이 아플 때 다 받아주면서. 아이언 네. 우먼이에요. 어쨌든 우리 그렇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유엔 캐스터처럼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뭐 수면 조끼도 입고 그렇죠. 수면 양말도 신고 몸 건강 관리 그리고 잘 가끔 하셔가지고요. 뭐 예. 약 안 드신다고 난 내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중에 고생하는 분 많으니까 아프시면 아. 꼬박꼬박 약 드시면서
바로바로 또 건강을 챙기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힘이 나겠죠. 네. 파이팅입니다. 예. 자, 유행캐스터 오늘 취업인 뉴스 알아보죠. 어떤 소식 가져왔어요? 네, 오늘 좋은 소식 골라 가져왔습니다. 힘이 없네요. 힘내보세요. 네, 예술가는 항상 배고프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술과 가난은 뗄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술가와 국내외 기업과의 환상적인 아트 콜라보레이션. 오늘은 2017 글로벌 아트 콜라보레이션 엑스포 전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름이 이쁘네요. 네. 아트 콜라보레이션. 이게 익숙하지 않은 듯 익숙한 단어가 두 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한데 자세히 좀 들어보죠. 어떤 내용인지. 네, 우선 아트 콜라보레이션은요. 예술과 제조, 서비스 기업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케팅 기법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네, 점차 많은 소비재 기업들이 제품의 프리미엄화 전략을 추진해서 이에 코트라에서 아트와의 융합을 통한 전시 수출 상담회인 글로벌 아트 콜라보 엑스포를 최초로 개최했고요.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국내외 홍보와 판매를 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017 글로벌 아트 콜라보 엑스포는요. 아트 콜라보 제품 수출 및 예술가의 취업과 창업 지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코트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네. 행사 일시 및 장소는요. 12월 5일 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코엑스 시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규모 또한 굉장합니다. 국내 기업 300개사, 해외 바이어 250개사, 또 예술가 1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행사 구성 또한 다채롭습니다. 네. 전시 및 수출 상담회 그리고 여러 부대 행사들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정도 네. 남았군요. 네.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300개사, 국내 기업이 엄청 300개사, 많네요. 해외 예. 바이어도 250개사, 그렇습니다. 예술가들도 100명 이상이 예. 참여를 하는데요. 보다도 활발한 예술품 저작권 거래, 또 예술가 창업, 취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시회 행사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크게는 아트 콜라보 제품관, 아트 취업 창업 지원관, 유관 기관관, 한류 PPL 융합 상품관으로 나뉩니다. 예. 첫 번째로 아트 콜라보 제품관에서는요, 크라운 혜태, 바디프렌즈, 앱솔루트 등 국내 기업 보유 아트 콜라보 제품을 전시하고요. 총 220부스로 배정돼서 아트 콜라보 제품 전시 상담을 통한 수출 지원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또 아트 취업 창업 지원관은요. 아트 기반 1인 브랜드 및 아트 작가 상품 전시 등 총 100부스로 예술가의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고요. 저작권 거래, 예술 기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관기관과 한류 PPL 융합 상품관으로 서울시, 백스코, 광주 디자인센터,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들이 총 40부스에서 기관 홍보 및 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상담을 진행하고 예술품 등을 수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굵직한 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주요 기관들의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네.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든든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앞서 말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네, 행사장 내에서 100개의 테이블을 배치해서요. 비즈니스 상담회도 운영을 합니다. 또 아트 콜라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유명 전기전자 및 소비재 제조기업을 타깃으로 해서요. 해외 바이어 총 200개사를 초청한 수출 상담회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들어보니까 규모도 많이 규모지만 하네요. 다채로운 그러니까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가들과 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들도 가면 아트,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눈이 즐거울 것 눈여겨도 될것 같은데 같고요. 네, 네.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엑스포에 참가하고 싶으신 예술가 분들께는요. 신청 기한이 아쉽지만 마감된 상태입니다. 끝났어요. 하지만 네, 관람은 가능하니까요. 관람 많이 하러 가주시고요. 예. 관람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코트라 서비스 수출 지원센터 지식 서비스팀이 있으니까요. 자막을 참고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 우리 하고 싶은 분, 지금 들은 분들이 이제 1년 더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예술가분들도 뭐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신청 기한이 마감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지만 내일 또 얘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일반인 분들도 좀 참여를 하셔서 미래의 어떤 앤디 워홀 뭐 이런 네. 것도 만나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네. 유행캐스터 다음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취업인 뉴스는요. 조금은 웃지는 못할 그런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예.
합격 정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옷 정장 말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정장. 들어보셨나요? 합격 정장? 처음 들어봐요. 정장 처음 들어봤는데. 예. 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카페에서요. 요즘 합격 정장 판매 글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글은요. 삼성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이다. 뭐, 나는 저걸 입고 합격했던 네, 정장이다. 합격을 했다. 뭐 이런 글을 판매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면접 합격 정장의 중고 사이트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연예인들 무슨 뭐 콘서트 소장품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플래션도 아니고 무슨 네. 뭐 선수들 저기 월드 시리즈에서 입었던 이런 그런 개념인데 이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뭐 서울대 합격석에 썼던 방석이다 네.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네. 일종의 부적 같은 그렇죠. 기분을 내기 위한 그런 그런 걸 텐데 네.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라고. 그렇죠. 저도 예. 체대 입시를 할 때요. 뭐 했어요? 네, 체대 입시할 때 번호를 자기 농구 번호를 정하는데 제가 그때 박지성 선수 번호를 좋아해서 아. 그 네. 번호를 하면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13번을 달았었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마치 입시 전쟁처럼 취업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합격 정장의 경우에는 다만 합격자의 기운을 받겠다는 주술적인 의미보다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용 정장을 새 걸로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새 면접 정장을 한 벌 맞추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차피 면접 때 쓰고 그 이후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옷을 중고로 사고 파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 중고 거래는 좋은 거긴 한데 웃돈을 얹어서 판매를 한다니까 그게 좀 웃기기는 그러니까요. 하네요. 예. 네. 일반인 한 건데 뭐 참. 네. 기분이 물론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씁쓸한 느낌 드네요. 예. 네, 어쨌든 그 회사마다 또 면접 정장을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정장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비즈니스 캐주얼 뭐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취준생들은 이런 중고 거래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면접용 복장 준비하려면 정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분들은 더 예. 비싸지 맞습니다.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돈이 많이 들죠. 예. 또 한 직무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면접 정장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박성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 자율 복장 그리고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복장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합격 정장의 인기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부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직무에 맞춰진 옷을 좀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 한 번에 아 저기는 삼성은 저런 거 입으면 되는구나 여기는 뭐 이런 거 입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에 쉽게 또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한테 취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취저, 취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맞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하지만 합격 정장이라는 이름 하에 웃돈을 얹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직장에 대한 이 열망, 합격한 사람의 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부족한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가 성행 중인데요. 어떤 한 네티즌은 기본 면접 의상을 팝니다라고 올렸을 땐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옷을 입고 대기업 5곳의 면접을 뚫었다라는 문접을 넣으니까 다음 날 바로 팔렸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마치 뭐 로또 명단 같은 네. 거 있잖아요. 이곳에서 사면 그러니까요. 로또가 뭐 많이 줬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가짜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네티즌들은 그걸 어떻게 민다, 재직 증명서를 떼라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요즘 누가 들어서는 떼겠습니까, 그걸? 네, 취준생들을 노리는 사기 행각들이 많아져서 믿지 못하는 해프닝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뭐 아니 안 사면 많은 거지 뭐 재직증명서를 누가 떼겠습니까 그걸요. 그렇죠? 굉장히 좀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 거짓으로 합격 정장을 내놓는 판매자를 거르는 노하우 등도 인터넷 등에서 이렇게 거래가 그래요?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합격 정장뿐만 아니라 이 복장에 관한 조언이나 외모 관련 상담을 해주는 게시판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 예전에 그 네. 우리 프로그램에 몇 달 전에 나왔던 그분 알죠? 최명광 학생이라고 막 이만한 그 네모난 곡을 쓰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안경도 뿌여갖고 눈에 안 보여서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줬더니 이분이 그걸 딱 바꿨더니 너무 괜찮아져서 그런데 어쨌든 보면 그 얼굴이 꼭 이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요. 취준생 여러분들 외적인 고민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흥미로운 기사거리긴 하지만 정말 웃지만은 못할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을 들이고 또 거짓된 정보 때문에 속아서 또 비용을 지불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잖아요. 취준생들 마음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지 못할 정보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저희가 있죠. 잡정보센터가 있죠. 네.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곧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웨더레더 시즌 3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안경 바꾸고 이미지 변신한 병관 씨도 이 웨더레더 출연해서 자소서 또 직무 또 면접 이미지 뭐 모든 부분에서 무료 컨설팅을 받고 당당히 신입사원이 됐기 때문에 방송국 보고 계신 그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이메일로 전화로 미리미리 신청하셔갖고 도움 받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네. 유엔캐스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알찬 오늘도 1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특집 가을 연사 시즌 2로 계속되니까요. 내일도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